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은 제품들을 많이 설명했는데 여러분한테는 좋은 게 없어서 저는 특별하게 퀴즈가 있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퀴즈 나오면 꼭 손드셔가지고 선물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IT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IT였는데 지금은 IT 이즈 비즈니스가 된 거고 데이터가 비즈니스를 위한 거였는데 데이터 자체가 비즈니스가 된 거고 이제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AI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될 거라고 우리는 다들 예측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그래프코아의 제품이라든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도 여기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여러분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역사를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저희 그래프코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왼쪽 밑에 보면 앨런 튜링이라고 하시는 아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 앨런 튜링이 사실은 컴퓨터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AI의 아버지입니다. 그 튜링 머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사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 거죠. 저 튜링이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2차 대전 시절에 그 독일의 애니그마라고 암호화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통신을 캡처를 못 했는데 튜링께서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애니메기마를 깨는 그런 걸 했죠. 그런데 그때 만든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컴퓨터가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뭐 애니박, 에드상 뭐 이런 것들이 컴퓨터 역사에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최초의 프로그램 가능한 그 컴퓨터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콜로서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왜 애플, 그 비튼 애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애플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전화기? 한번 손 들어오십시오. 이거는 퀴즈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씹어먹는 사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테이션 영화 보셨겠지만 앨런 튜링이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2차 대전 말기에는 그게 불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뭐 전기 치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약물 치료 뭐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사과에다가 시아나칼륨이라고 한국말로 청산가리 그걸 넣고 그걸 먹고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있습니다. AI 쪽은 두 번의 엄청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 제프리 힌튼 교수 팀이 제프리 힌튼 교수도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팀이 이제 여기 알렉스가 있는데요. 여기 알렉스인데 이미진의 경진대가 이제 AI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그래서 그전에는 각종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각종 컴퓨터 비전 분야의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을 가지고 막 매회 할 때 이 이미진의 처리를 갖다가 뭐 0.1%만 이렇게 올려도 대단하다 뭐 그랬었는데 제프리 힌튼 교수의 슈퍼비전 팀이 갑자기 예전에 한 75% 정도를 갑자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가 거의 뭐 한 10% 이상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이후에는 다른 AI와 머신러닝의 다양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전부 다 이 녹색이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딥러닝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가다. 이제 전부 딥러닝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 그래서 저희가 만든 칩의 이름이 콜로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이름을 해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콜로서스가 125 테라프롭스 FOV 16, 16 성능을 내고 있고요. 일단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가 IPU, 인텔리전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불리지만 얘는 AI의 HPC용 병렬 신경망 프로세서입니다. 우리 이게 AI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뇌를 갖다가 시뮬레이션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뇌하고 가장 가까운 병렬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경망 프로세서, 뉴럴넷 프로세서를 만들어진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두 번째 마크 쪽에 가가지고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C2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카드가 요거라는 거죠. 여기 특이점은 GC2라고 하는 게 두 개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뒤에 굉장히 이상한 포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게 뭐냐면 이 카드와 카드, 우리가 특히 훈련을 수행할 때는 카드와 카드끼리 통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PCI 익스프레스 자체가 엄청 느리잖아요. 그래서 자체 케이블을 만든 거예요. 이런 케이블을.
이게 케이블이에요. 이게 광 케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각 카드와 카드 사이에 4개씩 꽂아서 굉장히 많은 스피드를 갖다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콜로서스 IPU GC200, GC2에서, C2에서 갑자기 200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65.5 테라프롭스 FP3032에서 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100 자체가 19.5, 한 3배 정도 지금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아키텍처도 좀, 아까 이제 900메가 정도 SRAM이 붙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도 시스템에 갖고 있는 메모리를 미리 쪼개가지고 얘가 대용량 모델들을 갖다 그 메모리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걸 갖다 스트림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제가 잠깐 좀, 아까 좀 설명이 좀 됐었는데요. 이 중요한 게 이걸 저희가 IPU 타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요 된 게 요게 코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크게 된 게 요게 바로 SRAM입니다. 그래서 코어와 SRAM 사이가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BSP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었잖아요. 벌크 싱크로나이전 패러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저희의 방식은 뭐냐면, GPU 한 사이클에, 우리 IPU 한 사이클에 계산은 한 번 계산을 쫙 해요. 전체적으로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결과를 서로 이렇게 교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때는 교환만 해요. 그래서 벌크로 싱크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칩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이 프로세스 코어들 사이에 싱크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칩을 또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 간에도 뭔가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싱크 역할을 하는 그 모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IPU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이 일종의, 이것도 모듈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스위칭 칩입니다. 스위칭 칩. 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바깥에, 예전에는 MV 링크라고 하는 브릿지 방식으로 연결하다가 지금은 MV 스위치라는 걸 통해서 8개, 16개까지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스위칭 칩 자체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칩을 가지고 얘네들 간에 통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IPU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 링크로 내보낼 때 이 칩을 통해서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 코어에 지금 스위칭 칩 역할을, 스위칭 모듈 자체가 몇 개가 들어있는 거냐면 한 8개 정도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좀 이따 저희가 이제 M2000이라고 하는 이 그 전용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 대의 머신을 묶어가지고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간에 이제 통신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도 미리미리, 이게 막 장비가 거의 뭐 IPU라는 장비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강화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싱크가 나중에 요 포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IPU 링크 이런 부분이 여기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쪽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200, GC200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카드를 만들었고요. 예, 요거는 이제 4분기에 생산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제프리 힌튼 교수거든요. 지금 구글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구글 그룹인데, 여기서 이제 와이어드 쪽에서 뇌처럼 기능하는 기계학습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컴퓨팅 프로세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여기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힌튼 교수가 손을 뻗어 크게 반짝이는 실리콘 칩 하나를 꺼냈대요. 그게 뭐라고요? TPU가 아니라 IPU였대요. 구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아까 터미널2 우리 영화 이렇게 보셨죠? 저게 왜 나왔나 그러는데, 거기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은이 뭐라 그랬냐면, Can you run? 넌 학습할 수 있니? So you can. 그렇지? You know.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not such a dog all the time. 매번 얼간이 같은 사람 아니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랬는데, 얘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My CPU is a neural net processor다. 신경망 프로세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y CPU is 인텔 프로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왜 인텔이 좀 꼬꾸라지고 있는지 짐작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요즘 누가 커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커가고 있지만, 다음이 누구냐? 그럼 저희는
과감하게 그래프 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컴퓨터래요. 근데 스카이넷이 뭐 혼자 보낼 때는 리드 온리, 학습을 못하는 리드 온리 모드로 보낸다, 뭐 이런 게 터미네이터 2에 있었습니다. 그게 1991년에 얘기 나온 거를 이제 프로세서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딥러닝 소프트웨어 스택은 아까 전부 다 얘기가 됐는데,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이 각각의 밴더들이 칩이 있으면 그 위에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V 링크 또는 NV 스위치, 저희는 IPO 링크, AMD 같은 경우 HSA, 디바이스 드라이버, 리눅스, 그 다음에 밴더들의 라이브러리가 있죠. 포퓰러, ROCm, 쿠다. 그 위에 로레벨 딥러닝 프로그래밍, 탄스플로우, 파이토치, 뭐 MX나 이런 게 있나,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저희 팝아트였다는 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 위에 뭐 케라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 하이레벨 다 지원하고 있고요. 뭐 여러 대 머신으로 구성된 그런 장비에서 여러분이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이 동시에 그걸 사용하게 될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 그럴 경우는 어떤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 스케줄링이나 리소스 스케줄링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 슬럼 스케줄러를 지원하고요. 그다음 도커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쿠버네티스 통해서도 얼마든지 잡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러닝 전용 플랫폼인 저희가 어차피 도커와 쿠버네티스 지원하기 때문에 쿠플러를 얹어 갖고 여러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칩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얹어서 나온 서버가 있는데, 저희는 IPU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카드가 있고 IPU 서버가 있고 IPU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범용 서버에다가 그 카드를 꽂은 형태를 저희가 IPU 서버라고 부르고, 대래 R740C2라는 모델에다가 두 개의 카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칩 숫자는 몇 개냐면 4개고요. 주요 타겟은 추론 워크로드를 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용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PCI에 꽂혀 있고요.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아까 학습을 많이 하려면 IP와 IP끼리 또는 GPU끼리 통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얘는 학습용이 아니라서 얘네끼리 연결하는 거는 없습니다. 연결 구조는. 그거 말고 저희가 소규모 학습이나 추론으로 타겟팅한 거는 DSS8440이라는 델 머신에다가 얹어놨는데요. 여기는 8개의 카드가 꽂히고 한 카드당 2개씩 IP가 들어갔기 때문에 총 1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2페타 프롭스, FP1632 믹스드 프로시저를 낼 수 있고요. 아까 여기 보면은 이게 8개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케이블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PCI 버스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 IP 링크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는 2D 메쉬 토폴로지로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 얘도 가마석 확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묶어갖고 동시에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머신이 있는데요. 이 전용 머신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IPU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IPU M2000. 아까 뭐 200 이런 거 있었잖아요. GC200. 그거가 탑재된 거를 M200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개의 IPU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가 1페타프롭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키텍처가 굉장히 네트워크스럽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 AI 잡이 있으면 CPU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변경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CPU를 쓰기 때문에 CPU 잡하고 AI 잡을 아예 나눕니다. 그래서 CPU 잡은 일반 머신에다가 기동을 하고, 얘와 IP 오버 패브릭,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 놓으면 한 몸처럼 동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파퓰러 소프트웨어 구동 서버라고 부르고 또는 파퓰러 서버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IPU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IPU M2000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AI 잡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잡을, 그러니까 CPU 잡을 분리를 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제품이 카드 있고요. 그 다음 그 카드를 아까 얹어놓은 IPU 서버라고 범용 서버에다 얹는 거 두 모델이 2개 있었잖아요. 그 다음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IPU M2000.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우리가 스태킹 할 수가 있는데, 포퓰러 서버 한 대에다가 얘를 하나 연결하는 걸 우리가 IPU 포드 4라고 부르는, 저 4의 의미는 IPU가 4개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포퓰러 서버 한 대에다가 이거 두 대를 이렇게 또 묶어 놓으면 IP 파드 8이라고 부르거든요. IP 개수가 8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돼서 16개, 32개, 64개, 지금 최대는 지금 128개까지. 그러니까 128개 같은 경우는 이 IPU 요 숫자가 몇 개냐면 32개입니다. 32개. 그러니까 32개 곱하기 4 하면 128 나오나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얘 자체가 여러 대를 클러스터링 묶어서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곳곳에 네트워크 기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고 중간에 IPU 게이트웨이라고 돼 있는데 쟤는 ARM 프로세서고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하나당 10개의 IPU 링크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통신할 때 4개씩 해서 한 256GBps 속도를 내고 외부로 통신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는데 각각 128GBps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요런 IPU 링크가 나중에 요쪽에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위로 4개, 밑으로 4개. 백지거든요. 백지고. 그 다음에 여기 IPU 게이트웨이라고 있죠, 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도 백지인데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현재 이 포드, 그러니까 현재 물리적인 머신을 떠나서 다른 머신하고 통신할 때 연결을 사용하는 요 포트입니다. 또 매니지먼트 포트가 있대요. 이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연결되고요. 근데 매니지먼트도 특징이 뭐냐면 스위치 하나씩 연결하기도 하지만 스위치가 포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위에 포트 하나 연결하고 다시 이쪽에다 계속 이런 식으로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IPU 싱크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칩소 간에 싱크부 BSB 싱크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BSB 싱크는 데이터를 통신하는 게 아니고 칩셋 간에 싱크 맞추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IPU 익스체인지라는 그 칩 모듈이 있었는데 그 칩 모듈이 이런 IPU 링크 부분하고 연결돼 갖고 외부하고 통신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싱크도 여러 명이 이렇게 여러 대가 묶을 때는 그 싱크를 좀 맞춰야 돼요. 각 다른 장비에 칩셋 간 싱크를 맞춰야 돼서 그 싱크 케이블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백지가 또 2개가 있는데요. 백지가 2개가 있는데 요 끝에 보면 요게 백지가 2개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아까 포퓰러 서버라고 하는 놈이 있었잖아요. 그놈하고 통신하고 외부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저 백지 2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IPU 파드 16입니다. 16이라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4개를 갖고 있는 게 IPU M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4개 곱하기 4개 하니까 16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케이블링이 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포퓰러 서버하고 외부 통신하기 위해서 백지 연결하는 거고요. 싱크 케이블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노란색하고 파란색 이 부분은 매니지먼트 포트, 매니지먼트 스위치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요 매니지먼트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IPU 링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아까 IPU 링크는 내부에 이제 빠르게 통신하기 머신이 다를 때 자기 빠르게 통신하기 위해서 있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에 이제 백지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이런 장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 케이블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이 확장해서 빠르게 통신하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IPU 파드 64라고 그 모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렉 단위로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백지 스위치도 있고 완지 스위치도 있고 포퓰러 서버도 한 4대 정도 들어가고 IPU 머신 같은 경우 한 16개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32개 들어가면 IPU 포드 128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품은 엄청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칩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카드 만들었고 일반 범용 서버에다 넣는 거는 IPU 서버라고 부르고 전용 머신은 IPU 머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IPU 4개를 하나로 묶어갖고 저희가 IPU 머신이라고 불렀고 이거를 16대나 32개가 이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U 파드 64, 128이라고 부르는데 최대로 하게 되면 1024개 렉까지 64,000개 IP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 헥사플롭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런 여러 개의 그 IPU 퍼드를 이렇게 싸게 되면 AI HPC 클러스터를 저희가 이제 묶어서 제공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메가뇽 클라우드가 원래 클라우드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이제 컴퓨팅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라우드도 뭐 오픈스택이라든지 셔프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아주 대형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여러분한테 온프라미스에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큰 데는 저희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대형으로 우리가 이 클러스를 구성했을 때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장비들을 써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CLI형 잡 스케줄러가 있는데, 밖에서는 여러분 LSF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쓰셨을 텐데, 저는 슬럼, 오픈소스 슬럼 잡 스케줄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대로 클러스팅 되어 있는 이 M2000의 일부 CPU들을 각각의 잡들이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IPU 자체를 만약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그 사용이 다 끝나면 다시 그 잡을 넣어주는, 그래서 슬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도커를 이용해서 요즘 새로 나온 쿠버네티스 이름을 바꿨죠. 스케줄러 부르지 않고 오케스트레이터라고 이름만 바꾼 건데,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잡 스케줄링, 그 다음에 리소스 스케줄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가 KVM을 이용해서 가상 머신 형태로 PCI 패스트루를 통해서 가상 머신들한테 그 IPU를 할당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상화를 지원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머신이 여러 대 있고 거기에 이제 IPU나 GPU가 여러 개 있으면, 원래는 머신 한 대에 있는 GPU 같은 경우는 또는 IPU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프로그램 짤 때 어떤 분산 전략을 짜지 않아도, 아까 컨피그레이션 보면 뭐 디스트리뷰션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만 주면 자기 머신 하나에 있는 GPU나 IPU는 여러 개를 이용해서 얘가 트레이닝 하거든요. 근데 머신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이때는 그 분산 전략으로는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로보드라든지 MPI라든지 오픈MP라는 그 네트워크 레벨의 어떤 그 라이브를 이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대량의 어떤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버추얼 IPU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거의 하드웨어 방식으로, 사실은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 방식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4,000개를 한꺼번에 나 혼자서 다 쓰고 싶다. 그럼 굳이 호로보드나 MPI 같은 거 안 쓰셔도 아까 분산 전략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 분산 전략만 지정을 해주면 바로 이 전체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쪽도 다 지원하지만, 그래서 아주 프로그램을 쉽게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이런 밑에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IPU를 버추얼하게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를 구성하시면 이 IPU들을 써야 되는데, 쓰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탄력적인 일라스틱 방식이 있는데, 고정 방식이라는 건 너한테 4개의 IP를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은 4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예 잡을 다 드러내고 버추얼 머신 없애고 한 다음에 내가 다시 8개 필요해 그러면 다시 8개 할당해 주는 방식이 스태틱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파드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전체 파드 안에를 내가 뭐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면 필요한 IP를 뺐다 넣었다 이런 게 숫자를 뺐다 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가상 환경, 그다음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때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저희가 AI도 얘기했지만 HPC 환경, 슈퍼컴퓨팅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아까 잘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슈퍼컴퓨팅 환경이나 HPC 환경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엔터프라이즈에 계시기 때문에 별로 그쪽을 이렇게 접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어떤 HPC 환경이나 필요하다면 뭐 국가적인 수준에서 구축하는 그런 HPC 환경에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서서히 예전에 CPU 기반의 어떤 HPC 환경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GPU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변화가 있는 겁니다. HPC 환경들도 이제 GPU는 IP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뭐 패트리라는 거 지금 많이 쓰고 있고, 하이퍼 큐브라는 것도 있고, 3D 토러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프 코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대한 그래프 코어의 모든 아까 M2000을 그 1024 렉까지 확장하게 되면 하여튼 저희는 3D 토러스의 배터리를 또 같이 섞어서 쓸 수 있고요. 64,000개 IPU, 그 다음에 796억 개의 코어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도입하면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연결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돼 있어서 아까 이제 패트리 같은 거 연결하면은 그 얘네들 이렇게 대역폭이 들으면 이 대역폭을 또 더하는 만큼 그 다음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트리 형식으로.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 4개밖에 안 낸다. 그럼 굳이 스위치 없이 이렇게 링 구조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링 구조로 연결한 요게 게이트웨이 백지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링으로 구성해 주면 전체를 묶어서 하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되면 물론 스위치도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게이트웨이 포트를 전부 이 스위치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대신 이제 2개씩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2개를 해야지만 리더너시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원래 이 패트리라고 하는 지금 이거 전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HPC의 뒤후면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후면부에 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엔비디아 쪽은 이제 패트리 많이 씁니다. 근데 패트리는 굉장히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일단 초기 비용도 되게 비싸고요. 확장 비용도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3D 토러스라는 방식을 쓰는데 확장이 되게 쉽고 이 로컬리티를 가진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수행이 되고 다른 데로 많이 안 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 노드들은 3D 토러스 토폴로지에 연결하고 이 뒷단을 또 집합적인 동작, 브로드캐스트라든지 올 리듀스 같은 이런 뒷단 동작을 수행할 때는 패스트 패트리로 이렇게 2개를 조합을 해갖고 뒷단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은 뉴럴넷 프로세서를 만들었다. 콜로서스. 그래서 C2 또는 GC2, C200 또는 GC200이라는 칩셋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답터 만들었고 이거를 일반 회사들의 범용 시스템에다 넣은 거를 IPU 서버라고 부르고 저희가 전용으로 만든 거는 IPU 머신. 예, 그래서 제품은 사실은 거의 3가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소프트 스택도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구글, 엔비디아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만들었고 이렇게 엄청나게 그 장비들을 서로 연결해 갖고 AI HPC나 AI HPC 클라우드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잡 스케줄과 리소스 스케줄로와 통합될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오픈스택이라든지 아니면 셰프 스토리를 이용해서 큰 AI HPC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할 게 있으세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